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0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26명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2차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3차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 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이자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인 최재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6일 첫 번째 네.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119명, 지금도 조금씩 늘어나서 숫자는 변동이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 0시 기준으로 26명이 증가했고요. 네. 하루 평균 한 20명 정도 증가한 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좀 완화되려서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환자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고 또 증가 양상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 같은 양상 때문에 이제 좀 우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희일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분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국민의 기대하고는 좀 다소 좀 다른 감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그 소규모 산발적인 집단 감염의 형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되고 또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금 하루에 한 20명, 30명 정도의 발생 규모라면은 방역 당국의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노력들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 이 참여를 통해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크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부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쳐야 될 점, 또 보완돼야 될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 클럽 접촉자를 생각한다면 오늘 내일이 이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검사자 숫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확진자도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네,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되겠죠. 6일날 이제 첫 번째 환자가 나왔지만 실제 그분이 그 증상이 발생해서 이태원에서 이제 감염이 확산된 건 2일 날입니다. 그때까지 치면 지금 한 10여일 정도 지났고요. 잠복기를 고려한다면은 14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뒤를 놓고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 며칠이 이제 전체 그 확산이 좀 줄어드느냐, 감소하느냐, 아니면 증가하느냐에 대한 고비를 좀 볼 수 있는 시점이 앞으로 며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그 검체의 검사 현황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11일에 서울시가 임용검사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해서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8,009명의 하루 검사 수준에서 지금 19,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가 늘었고요. 이런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바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추가적인 접촉자를 빨리 차단함으로써 추가적인 접촉 기회, 확산 기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아직 검사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좀 검사를 받으시고 신고해 주시면 추가 확산을 막는 데 굉장히 큰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또 걱정되는 거는 이미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재확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리 많지는 않은 경우입니다만 지금 그 군대 사이버사에서 병사 3분이 초기에는 검사에서 음성 나왔는데 다시 재확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감염병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즉 발병되고 나서 한 5일 증상이 나오기 전 3, 4일 그 기간 동안에는 바이러스 양이 충분히 몸에 증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가격리 14일을 시간을 두고 그때까지는 격리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합시다. 이렇게 지금 기준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가격리를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자가격리 14일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가격리 기준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클럽 방문 확진자에게 감염되는 2차 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좀 확산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점은 우선 결과론적입니다만 과거 한 달 전, 2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 클럽이라는 곳이 밀집된 그러한 그 감염 공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가 더더구나 전국 각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그 집합 공간입니다. 그 점에서
혹시라도 환자가 발생하면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접촉자를. 그래서 그 점에서 의미가 됐고요.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 인천, 뭐 공주, 제주 뭐 계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이런 부분에서 좀 그 시자체장과 함께 아주 전폭적으로 지금 감염의 그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신고도 받고 있고 익명으로 검사하는 것까지 도입해서 검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점은 설사 좀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검사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 그물을 넓게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전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전국 확산자가 119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도 추가로 확진자가 한 명이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환자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인천에서는 학원 강사가 감염이 됐고 네. 그로 인해서 9명의 또 2차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강사가 이태원 방문 사실을 처음에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좀 매우 좀 안타깝고요. 예. 네. 우선 그 자체는 좀 잘못된 거긴 합니다만 또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2차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좀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네. 어떤 점을 분리해야 되냐면 이분은 2일날 갔다 오고 나서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빨리 신고해달라고 해서 신고도 하고 검사도 받았습니다. 근데 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를 안 한 건 아니고 했는데 본인이 직업 자체를 숨기면서 좀 추가적인 접촉자 찾아서 확진자 나오는 부분을 좀 늦게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는 돼서 좀 다소 아쉽습니다. 한 가지 이 점 지금은 많이 좀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만 초기에 국민분들께서 좀 이 부분을 좀 안타깝고 속상해하셔서 네. 굳이 클럽에 가야 되냐라는 비난 쪽의 그런 여론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신고를 좀 불성실하게 하고 했던 부분이 원인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 더 이상 그런 해소는 없으니까 네. 이제라도 혹시라도 신고가 안 된 분들은 빨리 신고해 주셔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이번 이태원 사태를 종식시키는 데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 학원 강사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그래픽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천 학원 강사를 통해서 감염된 2차 감염 사례가 지금 8명에서 9명으로 또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시시각각 상황이 좀 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9명이 추가로 확진될 정도면 증상이 이미 발현된 뒤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감염이 되고 나서 네. 5일에서 7일 사이에 증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 증상이 발생한 그때서부터 감염력은 네.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생겼을 때 업무를 종사하게 돼서 아마 그러면서 감염이 증가된 것 같고요. 네. 시차를 잘 고려해 보시면 2일 날 이분도 2일 날 그 이태원 클럽에서 이용한 것이 지금 조사됐고요. 네. 실제 이제 사회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는 7일 날 정도부터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간도 한 5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쯤 증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도 역학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다 밝혀질 일입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피드입니다. 네. 빨리 찾고 빨리 확진하고 그에 대해서 빨리 동선을 공개해서 거기에 추가 접촉한 분들을 빨리 찾아서 신고하게 하는 것이 전파를 막는 거에 중요한 관건이라는 걸 이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네. 지금 이러한 양식으로 이러한 양상으로 추가적인 2차 접촉 혹은 3차 감염이 될 곳을 빨리 찾아서 신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천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는 3차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예, 지금 그 학원에 지금 그 동료 강사하고 그다음에 학원생들이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 네. 관건이겠죠. 만일 다행히 증상이 없었으면 3차 감염의 우려는 그래도 조금 줄어들 거고요. 네. 거기서 또 증상이 있으면은 3차 감염의 가족 간 감염으로 시작해서 혹은 학생들이니까 학교라든지 학원을 통해서 감염의 우려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점도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검사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빨리 확인돼서 검사하시면 아마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2차 감염 확진자 중에 2명이 교회 예배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사회 N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2곳이라고 네. 보고되고 있고 그 2곳에서 같이 예배를 받던 교인분들이 총 700여
분하고 350분 거의 1000분이 넘는데 네. 지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N차 감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의 확인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역의 한 보건소에서는 그 현직 공중보건의가 이태원 클럽과 술집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환자들 진료를 받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좀 사실관계 좀 정확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2일 날 이용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회에서 클럽을 이용한 사람들 신고를 받기 시작한 게 이제 네. 7일서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간 거는 5일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클럽을 이용한 것은요. 그러니까 5일 날, 그 7일 날하고 8일 날 그때는 5일 날 이용한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2일 날, 3일 날만 하라고 신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이게 저번 주말서부터 방역 등을 조사해 보다 보니까 2일 날, 3일 날 갔던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고 3일 날, 4일 날 혹은 그 이전 저번 달 24, 25에도 환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네.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24일부터 지금까지 다 늘린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서 추가적인 신고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변경한 게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 그 신고를 받고 그 달라진 기준을 받고 신고를 했고요. 근데 그 사이에 공백이 며칠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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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2일 날, 3일 날만 신고하라고 그랬다가 5일 날도 이용한 사람 신고하라고 그 며칠 사이에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네. 다만 공중보건의 신분으로 의료인인데 이런 기관을 이제 이용한 것이 좀 적절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점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방역 당국과 해당 그 공중보건의 그리고 유관 기관이 함께 사실관계 등은 명확히 좀 네.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용인 씨가 그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다중 이용시설 이용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네. 뭐 의협은 반발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의료인이라면 사실 거의 대부분 이런 네, 다중 교수님 이용 잠시만요. 시설 네. 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6명이 신규로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62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5명으로 총 9,695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1,008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새로 한 분이 추가로 사망하셔서 총 사망자는 259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6명 중에 해외 유입 사례는 4명이었고 지역사회 발생은 22명이었습니다. 먼저 해외 유입 신규자인 경우에는 미주 지역에서 1명, 방글라데시, 일본, 쿠웨이트 각 1명씩 유입되었습니다. 국내 지역사회 발생 22명은 이 중에서 클럽 집단 발생과 관련된 확진자는 18명이었고 대구 지역의 지역사례 2명, 인천의 지역사례 2명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확인된 확진자 2명 중 1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 전에 실시한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되었고 다른 1명은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인천 지역 확진자 2명은 현재 감염 경로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클럽 관련된 확진자 18명 중에 클럽을 방문하여 감염된 사람은 8명, 클럽 방문 확진자의 접촉자 중에서 양성인 경우가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5월 13일 12시까지의 기준으로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이태원 클럽 관련돼서 누적된 확진자는 119명입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클럽 관련 확진자인 학원 강사의 접촉자 8명이 확진되어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방역 조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9명, 경기가 23명, 인천이 15명, 충북이 5명, 부산이 4명, 전북이 1명, 경남 1명, 제주 1명입니다.
이 중 충북 5명 중에 4명은 국방부의 접촉자 격리시설이 충북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방부 접촉자에서 발생한 확진자입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방문자가 76명, 이들로 인한 2차 전파자, 2차 감염자인 가족, 지인, 동료 등의 접촉자가 43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가 11명, 여기에는 그 인천에서 노출된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대가 73명, 30대가 23명, 40대가 6명, 50대가 3명, 60대가 3명입니다. 남자가 102명이고 여자가 17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여 증상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자체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도 방문 시설의 종류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장소에서 집단 발병 시에는 집단 발생 장소에 대한 정보의 공지와 개별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공개하는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특히 유흥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밀접한 접촉을 하는 실내 밀폐 시설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집에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해 주시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 진료 및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족이나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2명 이상의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자발적인 검사 참여와 또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집단 발병 관련하여 2만 2천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에서 119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전파로 인한 지역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세 어린이부터 84세 어르신까지 2차 접촉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부모님, 조부님, 조카, 형제 등 본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가장 먼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이 늦어지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2, 3차 전파로 확산되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발적인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2차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이번 유행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비난이 걱정이 돼서 검사를 꺼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누구라도 환자가 될 수 있는 코로나 유행기에 확진자 또는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한 지나친 비난과 차별은 환자를 숨어들게 해 조용한 전파를 더 부추겨 방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극복을 최상의 목표로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방역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원 지점 일대를 방문하신 방문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아직 젊고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 또는 편견 때문에 검사가 불안하고 격리될까 두렵다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진단검사를 망설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감염될 경우에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주며 시간이 지나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될 경우는 공동체의 전체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바로 검사에 응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과 통계와 관련된 수치는 위기소통팀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송에서 먼저 두 분 기자님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먼저 앞에서 해주십시오. 네, 연합뉴스 최세롬입니다. 그 이태원 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점을 들렀다가 확진된 사례도 나오고 있고 또 별개로 인천에서 학원 강사가 학생들 감염시킨 사례도 나왔는데요. 이게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주점이나 학원 같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위험도 평가를 다시 해서 개방 수위를 검토해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따로 대책을 검토 중이신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 익명검사 전국 확대랑 동선공개 가이드라인 보완한다는 건 오늘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네, 익명검사는 어제부터 공문은 나가서 오늘부터 보건소에서 익명검사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익명검사에 대한 통지가 나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선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단으로 노출된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그 방대본에서 그러니까 확진자가 발생해서 많은 대량자의 노출자가 생긴 그 시설과 기관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일괄 공개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동선 공개하고 반드시 이렇게 매칭돼서 공개돼서 신분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은 개정해서 지자체에 통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확진자가 방문해서 감염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이제 다모토리라는 주점과 또 홍대의 주점 등은 이제 혹시 그 확진자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감염됐거나 노출됐을 그런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또 위험 시설 노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방문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점 형태라거나 아니면 학원과 같은 시설별로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는 아마 지역에 대한 평가와 또 그리고 시설의 유형별로 위험도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정교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송에서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일단 익명검사 관련해가지고 이게 방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태원 사례뿐만 아니라 아예 그 진단검사 자체를 익명검사로 전부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기존에 이태원 5개 클럽 외에 그 동선이 겹치지 않는 감염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총 몇 곳이나 되는지, 그리고 혹시 이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신지 또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보태서 오늘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한 분씩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서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분들이 몇 분씩 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익명검사인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이태원 클럽이라는 그런 약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익명검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모든 선별검사를 다 익명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의 기간과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선별검사의 문턱을 좀 낮춰서 쉽게 빨리 검사를 좀 받을 수 있게 그런 신분에 대한 부분 또 특히 이태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클럽을 다녀오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보호하면서 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하고 그런 성과나 효과들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원으로 이제 추정되는 부분들은 지금 확진자 119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녀가신 곳은 2차 그 접촉자가 발생해서 확진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감염원으로서 작동했을 수 있는 데들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5개 클럽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그리고 현재 이태원 클럽은 한 9개 정도 클럽에 대해서는 계속 그 방문자에 대한 그 개인정보를 파악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는 9개 정도의 장소를 저희가 감염원 또는 노출 장소로 보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이 지금 3명 정도인데요. 이 세 분들은 다 지역사회에서 노출되신 접촉자 중에 양성자이십니다. 현재 3명 모두 다 지역 감염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종에서는 아직 질의 예고가 없으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당산 기자.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전문가 대담 이어가기 전에 주요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1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사람이 76명, 2차로 감염된 환자가 43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집단 발병 관련해서 2만 2천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2만 2천여 명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119명이 확진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동선 공개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보완하겠다라는 당국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답변을 듣던 중에 브리핑을 연결을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용인시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할 것을 권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의료기관이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대부분 의료인들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번 클럽 사태를 맞이해서 의료인들에게 다중이용 시설을 좀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은 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근데 아마 의사협회하고 전문가단체에서 좀 이렇게 의아해했던 부분은 이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의료인이 만약 다중시설을 이용했다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실 보상과 피해 보상을 네. 청구하겠다라는 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좀 네. 엄포성 같이 좀 느껴져서 지금 모든 이 코로나19에 대한 의료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또 방역 업무에 협조하고 있는 또 의료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협박성과 이런 식의 강제성을 전제로 해서 어떤 협조를 부탁하는 것보다는 자제와 권유, 필요성을 좀 강조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책무를 좀 강조하는 정도가 좀 적절치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또 이런 가운데 서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태원의 클럽에 다녀왔다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긴 했는데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 무증상 감염의 네. 시기가 또 있을 뿐더러 네. 또 감염병 이 초기 하루 이틀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PCR 검사,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며칠 좀 더 두고 보고 자가격리 기간 중에 증상이 발현하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보는 그런 부분들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등교 수업도 미뤄졌습니다. 고3이 이제 20일로 등교 수업이 미뤄진 상태인데 더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점은 좀 지금 제가 판단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제가 두 가지 측면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시점에서 이태원 클럽발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이 생기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좀 다시 또 증폭되는 현실입니다. 네. 그러한 면에서 개학을 등교를 연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한편으로 또 우려스러운 지점은 결국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어디서 또 뭔가 터지면은 또 연기해야 되고 네. 또 어디선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국민이 두려워하고 힘들다 그래서 다시 또 연기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실질적인 증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등교를 연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등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학적 증거 데이터에 의해서 학부모와 학생들과 교육당국이 혹은 방역당국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의해서 네. 합의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론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점을 빨리 보완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결국 전국민 표본조사, 항체 형성 표본조사 혹은 항원 검사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조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이제 계획은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만 네. 빨리 조사가 시행이 돼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방역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결국 이런 상황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기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일례로 들 수 있는 그런 기준이랄까요, 근거랄까요,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아주 실질적인 네. 구체적인 얘기 한 가지와 좀 네. 큰 그림에서의 한 가지 두 가지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 이제 클럽발 사건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누차례 경고도 했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안 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네.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보완 조치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사전 예방 감시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작동 전혀 안 하고 준비 안 했는지는 좀 아쉽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그 이태원의 그 어떤 특정 하나의 클럽을 예를 든다면 그 클럽을 매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현장 방문해서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는 소방서 담당자도 있습니다. 네. 또 보건소 담당자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실내 공간을 체크하는 환경부 담당자도 있습니다. 네. 또 경찰서 담당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다 관리합니다. 상시 관리 체계. 불이 나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되고 있는지 생활 속 거리두기가 그 클럽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는 상시 감시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미 다른 안전 분야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서 뭐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하긴요. 제가 담당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서 집에 명부가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사용자 명부 갖고 와 보세요. 보고 제가 무작위로 한 10개쯤 전화를 해봐서 연락이 안 되네요. 제대로 체크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체크리스트 작성. 두 번째로 소독이나 방역이나 체크리스트 작성.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라도 그 안에 감염자가 있으면 전파를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60%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종식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결국 특정한 밀폐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마스크를 모두 60% 이상 쓰고 있으면 설사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파가 거의 차단됩니다. 그러면 이용자 중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들여다봤더니 60%가 안 되네요. 이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0%밖에 안 썼네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중도 위험나를 체크해서 그런 거 평가해서 일주일 문 닫으셔야 되겠네요. 혹은 잘 하시네요. 이렇게 점검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점검 체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일상적 거리두기의 각 사업장, 단체, 집회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점검 체계를 갖고 상시 관리 체계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계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 되겠고요. 네. 예. 두 번째로 큰 그림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네. 큰 그림이라는 게 전 국민에서 지금 어느 집단, 어느 지역, 어느 장소, 어느 단체가 감염을 앓고 난 사람들이 몇 프로 있으셨구나. 혹은 여기에 감염을 아직 전혀 위험 지역이구나. 라는 큰 그림을 알아야 자원과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전국민 표본 항체 조사고요. 또 감염 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감염관리 정책이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과 맞물려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전 국민 항체 조사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표본 조사입니다. 야, 다 표본 하는 게 조사요.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한 무증상 전파가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네, 그 점은 오해 소지가 조금 있어서 조금 설명을 네.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증상 감염이라는 게 원래 증상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감염이 높지만 그 전 48시간 전에도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네. 걸 감안해 접촉자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조사가 이런 방역 당국의 확진자 조사가 아주 조기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조사하면 다 무증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도 결국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증상이 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시점이 어느냐에 따라서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30%다, 20%다, 10%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초기에 이번 클럽발에서는 약 30% 혹은 40%까지 됐다고 하지만 예. 지금 3, 4일 지난 경우에 아마 그 증상 생기는 분들 많이 생겨서 10%, 20% 줄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무증상이 계속 무증상을 가지는 않는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무증상 감염이 그래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사회적 접촉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그 기간 동안 사회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 충분히 있고 가장 위험 집단은 가족이죠. 네. 더구나 노인분들이 계신 가족은 더 위험하고요. 그렇죠. 네. 또 학교라든지 그런 것 같은 무증상 감염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당분간은 젊은 계층에서도 협조적으로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특히 이태원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집합 다중시설 이용하시는 그런 젊은 층에는 좀 그런 면에서 각별한 주의를 또 자발적 참여를 좀 부탁드려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초반에 알려졌던 클럽이 5곳이었는데 이제 9곳으로 늘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그 특정 클럽이 아니라 이태원 지역 전반에 이미 바이러스가 퍼져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네. 방역당국도 매우 조심스럽게 네. 진앙지, 진원지가 이쪽이 아닌 다른 여러 곳이 있을 수 네. 있겠다는 얘기를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 점은 여러 차례 지적한 겁니다. 네. 이미 지역사회에 우리나라 지역사회 곳곳에 이 코로나19 감염은 다 확산이 돼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네. 그러한 확산은 가정 단위에서 혹은 개인 단위에서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통계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아주 정말 예외적으로 이번 이태원 사건과 같은 경우처럼 밀폐된 집단 공간에서 집단 발병을 했을 때 통계에 잡히고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상존해 있던 부분들이 찾아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것 역시 일희일비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봐야 된다는 것도 그래서 나온 얘기고요. 네.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점을 감안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감염 발생 현황이나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그래서 나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적극 대응한다면 대안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이자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인 최재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